만약 디지털 서커스의 두 번째 시즌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면 팬덤이 완전히 그 가능성을 없애버렸어. 그리고 그래, 나도 알아. 공식적으로 아무도 두 번째 시즌이 언제 발표된다고 말한 적은 없어. 하지만 믿어줘. 그 두 번째 시즌은 정말 현실적으로 느껴졌고 그걸 확인시켜주는 여러 가지 증거도 있어. 하지만 오늘은 팬덤이 어떻게 이 가능성 있는 두 번째 시즌과 디지털 서커스의 후속작들을 망쳐버렸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가자! 방영됐을 때 모두가 이 쇼를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받아들였어. 과장된 캐릭터들과 화려한 색감, 그리고 디즈니 주니어의 쌈디 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한 세계관이 있었지. 하지만 디지털 서커스의 에피소드가 진행될수록 이게 아무나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니라는 걸 점점 더 알게 됐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더 성숙해지며 어린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들이 담기게 돼. 그리고 그게 처음부터 의도된 거였어. 이야기, 에피소드, 심지어 결말까지도 디지털 서커스가 공개되기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어. 그렇다면 주요 아이디어가 시청자와 더 이상 연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에피소드를 더 만들 수 있을까? 게다가 우리는 캐릭터들이 하는 웃긴 행동들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무작위 모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게 디지털 서커스의 본질은 아니야. 각 에피소드마다 우리는 캐릭터들의 어두운 비밀이나 미스터리를 발견하곤 했지만 이제는 그게 별로 가능해 보이지 않아. 2023년 1월로 돌아가 보자. 창작자 구스웍스가 다음과 같이 올렸다. 방금 막 일어났는데 와, 정말 드디어 놀라운 디지털 서커스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3년 후 다음과 같이 올렸다. 이 프랜차이즈는 3m짜리 막대기로도 다시는 건드리지 않을 거야. 와, 정말 이상하네. 창작자는 점점 디지털 서커스에 대한 흥미를 잃어갔고 그 이유는 그저 질려서가 아니었어.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그 이유는 디지털 서커스에서 팬덤이 싫은 점이 있을 때마다 보인 반응 때문이야. 그녀는 시리즈에 대한 남들의 말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 그래서 결국 댓글을 보지 않으려고 레딧 계정까지 삭제했지. 그래서 디지털 서커스가 앞으로 더 많은 에피소드를 이어갈 잠재력이 있다고 해도 만약 창작자가 더 이상 만족하지 않거나 인내심이 없다면 어떻게 더 많은 에피소드가 나올 수 있겠어? 그리고 문제는 팬들이 캐릭터 디자인에 불평을 하거나 쇼에 대해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냈던 게 아니었어. 문제는 팬덤이 직접적으로 창작자를 공격했다는 거야. 마치 누군가를 탓할 대상을 찾는 것처럼 말이야. 그들은 회사나 작가 그룹에게 불평하지 않았고 오직 창작자에게만 불평했어. 그리고 그때부터는 서커스뿐 아니라 구스웍스 얘기도 하고 있었어. 그녀는 서커스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의견만을 말했을 뿐인데 팬덤은 그녀가 평범한 인간으로서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공격했어.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 시즌 동안 개인적으로 공격당한다고 상상해봐요. 그건 정말로 누구라도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가 끝나면 다시는 그 프랜차이즈를 건드리지 않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가 될 때까지 계속됐어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이미지, 그건 뒤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하지만 제일 눈길을 끄는 건 유출이에요. 브라질 더빙 스튜디오에서 디지털 서커스 9화가 일찍 유출된 거죠. 팬들은 구스웍스에게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뭔가 조치를 취할 건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죠. 누가 신경 써요? 두 마디였지만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나기에 충분했죠.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자기 쇼에 관심도 없고 팬들을 존중하지 않으며 자신을 유명하게 만든 커뮤니티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심지어 마지막 회를 보기 위해 샀던 티켓을 취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구스웍스, 그녀는 그 에피소드를 유출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결국 대부분의 공격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 시점에서는 이미 문제가 디지털 서커스가 아니라는 인상을 주었어요. 문제는 구스웍스와 팬덤이었죠. 공격은 정말 극심했어요.
블루스카이처럼 훨씬 더 작은 플랫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보다 덜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도요. 몇 시간 만에 그녀는 자신이 벗어나려고 했던 바로 그 문제들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솔직히 이제는 여기에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이 일은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커져버렸어요. 그리고 사실 그 말이 유출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유출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으니까요. 인터넷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리즈의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이렇게 직접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걸 읽고 나면 구스웍스가 두 번째 시즌을 신나게 계획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는 몇 년간 계속될 수 있는 시리즈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깊이 있는 캐릭터들과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 그리고 사실상 무한한 세계관가 있거든요. 그리고 9화 이후에도 그런 질문들 중 많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직 다음 시즌을 만들 만한 소재가 충분하죠. 사실상 구스웍스가 더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책임이 팬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게 일부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공격은 실제로 있었고 멍청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커뮤니티의 많은 부분이 결국 어떤 논의든 전쟁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구스웍스에게는 여전히 선택지가 있었어요. 멀어지거나 SNS를 닫거나 댓글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예 읽지 않는 방법도 있었죠. 결국 아무도 그녀 대신 이야기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9화를 쓰지 않았고 시리즈의 중요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죠. 이 모든 것은 여전히 그녀의 통제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시즌이나 스핀오프 혹은 어떤 후속작도 나오지 않는 진짜 이유가 어딘가 중간 지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팬덤이 문제를 만드는데 일조했지만 구스웍스도 그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수년간 그런 소모가 이어진 끝에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9화 이후에도 여러 가지 미해결 이야기들과 미스테리, 그리고 이 세계관을 수년간 더 확장할 수 있을 만큼의 아이디어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시즌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커스가 미완성으로 끝나서가 아니라 이 세계가 아직도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디지털 서커스가 이야기거리가 없어졌거나 구스웍스의 아이디어가 고갈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갈된 건 그들의 인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 모든 상황을 정말 끔찍하게 만드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가 두 번째 시즌이나 더 많은 스핀오프 혹은 심지어 후속작을 보게 된다면 그건 다른 사람이 만들 것이기 때문이에요. 디지털 서커스가 계속 존재해야 했기 때문이 아닐 거예요. 어쩌면 구스웍스가 넷플릭스에 판권을 팔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녀가 이야기를 억지로 끌지 않고 본질을 잃지 않게 잘 각색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겠죠. 이제 더 이상 구스웍스가 아니게 되겠죠. 그러니 말해보세요. 팬덤이 정말로 디지털 서커스의 미래를 망쳐버린 걸까요? 아니면 구스웍스가 성공과 함께 따라온 모든 것에 그냥 지쳐버린 걸까요?